안녕하세요. 영쌤 라디오의 소영쌤입니다. 이제 3월이면은 우리 어린이들의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.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친구, 유치원에 입학하는 친구,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, 설레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새 학기의 두려움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콘텐츠를 마련을 해봤는데요. 새 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? 잘 모릅니다. 잘 모르시나요? 네. 네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새 학기, 신학기가 되었을 때 뭔가 변화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.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불안을 느껴야 내가 위험에 감지도 하고 적합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도 사실 나쁘지 않고 불안이라는 감정도 반드시 느껴야 하지만 이게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. 새 학기에 대해서. 증상이 그러면 있나요? 네, 일단은 등교 거부죠. 등교 거부를 많이 하고 어찌됐든 부모님께서 강압적으로 학교를 가자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부모를 이길 수 없구나 끌려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적응을 못하죠. 예를 들면 등교길 내내 머리가 아파 아니면 내가 갑자기 배탈이 너무 나서 힘들어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교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엄마 나 아파 이렇게 도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 가서도 학교 교실 안에서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보건실로 도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등교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죠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입학을 하고 나서 보여지는 증상이잖아요. 예. 학교 가기 전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방학 기간에라도 미리 예기 불안이 있을 수 있죠. 불안에도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?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강박적으로 나 학교 가기 싫은데, 나 유치원 가기 싫은데, 나 집에만 있고 싶은데 이렇게 가기 싫다는 너무 그 정도 이상의 거부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럼 별거 아닌 거에 자꾸 트집을 잡고 그럴 수 있죠. 우리 딸의 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처음에 이제 4살에 보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사를 이제 4살에 하게 돼서 제가 동네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여기저기 이제 대기를 걸어뒀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온 데로 제가 보냈어요. 4살이 됐으니까 이제 기관에 보내자 하고 그쯤에는 이제 적당할 것 같다. 근데 이제 기관에 가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기관에 보내면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는 당연히 일어나고 안 가겠다고 울고 불고 익히 들어왔던 이제 적응 기간에 나타나는 행동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. 안 가겠다고 하고 낯선 선생님과 낯선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가 적응은 좀 느린 아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4월에도 5월에도 계속 그러는 거죠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온몸으로 거부를 했다면 어느 순간은 얘가 말이 없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. 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안 가겠다고 이제 말을 해도 어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얘가 그냥 약간 체념을 한 듯이 기관에 가자 그러면 말없이 이렇게 울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5월에도 그러니까 심상치 않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.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름 2달 안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잖아요. 5월 한 중순이 돼도 애가 그래서 문제가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. 계속 사전 정보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보냈는데 여기는 발표나 보여지기 식의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곳이었고 아이는 사람들이 주목되거나 앞에 나서서 무언가 하는 거를 매우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적응도 힘든데 그런 걸 자꾸 하고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을 중단을 하고 좀 뭔가 그냥 그 기관 안에서 적응만 해도 될 만한 곳 아주 소소한 활동만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서 다시 보냈죠. 좀 너무 텀을 주지 않고 기간을 다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서 다른 곳을 보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부탁하는 거는 애가 활동을 안 해도 저한테 오늘 뭐 했다 사진 찍어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애가 원치 않으면 체육 활동이든 뭔가 좀 발표 활동이든 이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애들 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부탁을 하나 드렸던 것 같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걸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린이집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.
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유치원에 갔단 말이에요. 유치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또 적응을 못했나요? 거의 선택적 함구증 수준이었어요. 말을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네, 아니요 정도 뭐 하고 거의 말을 안 하고 활동을 하는데 표정이 뭐 거의 없고 그래도 보내긴 보냈죠. 근데 뭐 다니는 동안 매우 자주 등원 거부가 있었고 그래도 단체에서 또래들과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어서 계속 보내긴 했어요. 유치원에 입학해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학기, 뭐 신학기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서 불안도가 높고 그래서 2년을 다니는 동안 이거는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거의 선택적 함구증 수준으로 거의 말을 안 했어요.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?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아이의 활동성이나 뭐 발화량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활동을 좀 그러니까 유치원 생활 적응이 좀 힘들었구나라는 걸 1학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엄마가 우리 애하고 그 소영쌤 아이하고 유치원에 같이 다녔는데 우리 애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어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? 그랬더니 말이 우리 반에 진짜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착하기는 한데 하루 종일 말을 거의 안 해.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라고 이제 그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같은 반이 된 엄마가 그 얘기를 저한테 2번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짐작이 되죠. 그래도 제가 이제 상담사이고 아이 상태를 집에서도 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구나. 선생님들이 매우 잘 도와주셨음에도 얘는 매우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늘 긴장해 있고 거기 가서는 말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. 유치원은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보호를 해주셨고 아이에 맞추어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1학년 입학이었죠.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애도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. 신학기 증후군이라는 것을 정말 직격탄으로 맞았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입학한 이후에 등교길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뭐 표정이란 게 없었어요. 이렇게 무표정이 딱 그냥 무슨 경주마 같이 이렇게 학교만 앞만 보고 가고 뭐 등교길에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후에 그 긴장을 가족들한테 막 풀고 늘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힘들어하고 뭐 그랬습니다.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어머니 좀 걱정이 됩니다. 아이가 아침부터 와서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냥 돌부처처럼 앉아있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이제 첫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정말 대표적인 신학기 증후군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2학기가 좀 거의 마무리되는 즈음에 그게 약간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긴장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2학년 때 뭐가 왔을까요? 코로나가 왔습니다. 코로나 왔죠. 코로나 와서 학교를 안 갔죠. 학교를 전혀 과밀 학급이고 뭐 그래서 학교를 거의 가지 않았던 일주일에 한 번 등교를 할까 말까 한 저희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고 사실은 저는 너무 속상했고 이제 적응할 즈음인데 또 다시 이게 어떤 일상이 깨져버리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고 3학년이 되었을 때 3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 아이는 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새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보여지는 양상이나 3학년 때 보여지는 양상이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. 3학년 때 친구들은 사실 좀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너도 이리 와. 같이 너도 여기 옆에 있어. 그렇게 좀 끌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1학년 때는 이 아이가 그렇게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이니까 사실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. 어떤 식으로 놀렸냐? 쟤는 3분단 외톨이야. 뭐 이렇게. 그래서 그런 이제 속상함을 집에 와서 좀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럼 네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엄마로서 제가 난처하긴 하더라고요. 알려준다고 이 아이가 그걸 실천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냥 지켜보고 있었거든요. 1학년 때는 진짜 적응을 잘
못했죠.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보였고 불안 수준이 늘 높았기 때문에 뭐 좀 저희 아이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. 불안 수준이.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학기 중후군을 심하게 겪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고 낯선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. 아프다고. 아니면 이제 신경질적으로 표현하는 거.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아이가 이게 이유가 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. 적응이 좀 힘들다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얘 아파서 어떻게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나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경험치가 쌓이니까 적응력이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2학기 말이나 돼서 이제 됐다면 4학년 때는 조금 더 빨라지고 5학년 때, 지금 이제 5학년을 다 마친 시점인데 5학년 때는 상당히 더 빨리.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난 친구들에 비하면 그 친구들은 뭐 그날로 사실 친구도 되고 선생님한테도 말도 걸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5학년 때는 이 아이가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. 다행히 좀 좋은 친구들을 5학년 때 많이 만나서 좋은 친구란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내 아이와 성향이 좀 잘 맞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넷이 잘 1년을 다녔던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이들하고 같이 코인 노래방도 다녀오고 만화방도 다녀오고 뭐 이런 수준까지도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는 또래 관계나 이런 게 떨어지는 친구임에도 5학년 때는 지금 그래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3분단 외톨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수준까지도 가긴 했습니다. 근데 6학년이 되면 또 아마 긴장 상태로 뭐 한 달 정도를 보낼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경험치와 나름의 어떤 사회적 기술이 조금 쌓여서 지난 5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지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. 새학기 증후군으로 걱정하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. 드릴 수 있는 팁이 뭘까?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제가 했던 이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이 아이의 어떤 사회적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자 얘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스몰 토크였거든요. 얘는 누군가의 질문을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딱 1차원적인 대답밖에는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무슨 책 읽고 있어? 그러면 해리포터 읽어. 그리고 끝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친구는 어떻게 느끼겠어요? 나랑 얘 놀고 싶지 않은가 보다. 그렇죠. 놀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는 그냥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떠나겠죠. 그래서 늘 그렇게 그게 반복이 돼 와서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고 플러스 1을 해야 한다. 이거를 정말 계속해서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. 오늘까지도. 너는 무슨 책 읽어? 하면 대답을 하고 해리포터 읽어. 뭐 해리포터 너도 관심 있어? 너는 어때? 뭐 이런 질문을 길지 않은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팁을 계속해서 주입을 했고 그런 어떤 사설기관이 있을까 하고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어, 수학하고는 사실 저는 뒷전이었고 어떤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논술 학원 이런 데서 소규모로 아이들의 어떤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선생님이 계시는 와중에 너 한번 나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없을까 계속 그런 서칭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그곳에 좀 보내기도 했고 만약에 그런 여력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. 뭐 금전적, 시간적 여력이 안 되신다면 또래 말고 조금 더 성숙한 언니 여자아이라면 언니, 뭐 남자아이라면 남자아이여도 누나가 좋아요, 사실. 어떤 대화 스킬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이 좀 낮거든요. 그래서 언니나 누나를 좀 찾아서 뭐 사촌 누나도 좋고 뭐 언니도 좋고 옆에서 계속 핑퐁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것도 안 된다.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죠. 그게 이제 계속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극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
엄마 아빠한테는 익숙하고 편안해서 할 수 있는데 타인 앞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없는지 좀 찾아보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기관을 좀 알아보시는 게 사실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사람은 익숙한 거에 좀 편안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이 애정하는 약간 가방, 고리, 인형 같은 거를 준다든지 뭐 본인이 애정하는 학용품을 몇 년째 가지고 다니던 걸 그냥 이제 보낸다든지 뭐 그랬어요. 그래서 네가 3분단 외톨이여도 이 친구하고 학교에서 잘 지내고 와 그냥 뭐 이랬거든요. 얘하고 친구하고 오면 되지 뭐 그냥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. 너무 이제 새 학기라고 그냥 새 마음으로 새 옷에 뭔가 새 가방, 새 필통 뭐 너무 그러시지 말고 조금 그 아이하고 정들었던, 익숙했던 가방거리가 됐던 학용품이 됐던 그런 좀 익숙한 물건들을 같이 학교에 보내시는 게 이제 뇌에서는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, 아버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. 이제 아이가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좀 감지가 되면 엄마가 덩달아서 더 불안 수준이 사실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빨리 자각하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 학교 가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? 얘 학교 가서 발표도 못하면 어떡하지? 뭐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오늘 그냥 안 보내야 되나? 이렇게 어떤 자꾸 회피의 방법으로 아니면은 어떡하지 자꾸 막 걱정 수준만 자꾸 높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엄마의 어떤 불안 수준을 좀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믿어주는 대로 큰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이가 너 할 수 있어.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강점을 자꾸 부각해서 말씀을 표현을 해주시면 아이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난 이런 거는 잘하는 애야 하고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갖고 적응은 사실 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고 슬로우 스타터라고 해서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좀 더 영리하고 세심해서 주변을 좀 관찰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느 아이 못지않게 잘 적응을 할 것이라고 좀 믿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이제 애가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좀 오늘 하루 잘 갔다 온 것 자체에 칭찬해 주시고 학기 초에는 특히나 너무 학원으로 너무 뺑뺑이 돌리지 마시고 그냥 애하고 긴장을 좀 풀어주는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걱정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이가 어린 수준은 차라리 애가 좋아하는 군것질을 같이 하러 가신다든지 놀이터를 가신다든지 큰아이 같은 경우는 코인 노래방을 좀 같이 가신다든지 해서 긴장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활동들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새학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. 가서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? 옆에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? 이런 이제 불안.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우리 애만 좀 동떨어져서 잘 못 어울리면 어떡하나,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보시면 어떡하나,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기간입니다.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3가지의 팁을 좀 활용을 해보셔서 아이를 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는 분명히 또 부모의 어떤 그 믿음으로 좀 믿음답게 꿋꿋하게 잘 기관에 적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날 하루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고 많이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